오늘의 닥치고 성장주. 구독자 여러분, 아마도 루푸스라는 병,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몸을 지켜야 할 면역 체계가 오히려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 질병의 가장 큰 문제는 진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관절통, 피로, 피부 발진처럼 다른 병에서도 흔한 증상이 많다 보니 환자가 정확한 병명을 찾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이 염증이 계속되면 신장 같은 장기까지 손상될 수 있고요. 오늘 이야기할 회사는 바로 이 진단의 공백을 타고든 회사입니다. 엑사젠, 종목 코드는 XGN입니다. 최근 발표한 2분기 매출은 1994만 달러, 회사 역사상 최고였습니다. 1년 전보다 16% 늘었고 검사 건수도 11% 증가했습니다. 검사 한 건당 실제로 받는 평균 금액도 428달러에서 446달러로 올랐습니다. 조정 이비타 손실은 단 11만 달러. 이제 본업의 수익성만 보면 거의 손익분기점에 도달했습니다. 회사도 올해 매출 전망을 7,200만에서 7,500만 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여전히 52주 최고가 12달러 23센트에서 크게 내려와 있습니다. 왜일까요? 실마리를 찾기 위해 오늘 3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째, 기존 혈액검사가 놓치는 루푸스 환자를 어떻게 더 찾아내는지. 둘째, 왜 이 회사는 진단검사 하나가 아니라 환자의 치료 과정 전체를 노리고 있는지. 셋째, 본업은 거의 손익분기점인데 왜 회계상으로는 아직 320만 달러 적자인지.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 엑사젠의 기술과 투자 포인트가 동시에 보일 겁니다. 먼저 이 회사의 기술 얘기를 해볼게요. 루푸스를 검사할 때 의사들이 주의 깊게 관찰하는 요소 가운데 보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피 속을 돌아다니면서 면역세포의 공격을 돕는 면역지원군 단백질입니다. 루푸스처럼 면역체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면 이 지원군도 함께 동원됩니다. 그래서 기존 검사에서는 혈액 속에 이 단백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몸은 이 단백질을 쓰면서 동시에 새로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면역 반응이 활발해도 혈액 속 양만 보면 정상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엑사젠은 질문을 바꿨습니다. 지원군이 얼마나 남았나가 아니라 실제로 전투가 벌어졌다는 흔적이 남았나로 발상을 전환했습니다.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보체가 활성화되면서 생긴 일부 조각이 적혈구나 면역세포 표면에 붙습니다. 엑사젠은 바로 이 흔적을 측정합니다. 회사는 이 기술을 CB-CAP라고 부르지만 이름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 세포에 남은 면역 반응의 지문을 읽는 기술입니다. 범죄 현장에 남은 사람 수를 세는 대신 현장에 남은 지문을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흔적 하나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항체와 면역 반응 지표를 함께 분석해 루푸스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더 잘 찾아낼까요? 2026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14개 의료기관 3,132명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엑사젠 검사는 기존에 많이 쓰이는 혈액지표만으로는 놓쳤을 루푸스 환자의 약 25%를 추가로 식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명 중 1명입니다. 이게 XGN의 첫 번째 차별점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좋은 기술만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건 아니죠. 우선 시장이 커야 합니다. 전신의 여러 장기를 공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루푸스 치료제 시장은 2024년 약 28억 달러에서 2030년 약 43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이 43억 달러가 엑스지엔의 직접 시장은 아닙니다. 엑사젠은 약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검사 서비스를 파는 회사니까요. 그래서 회사가 직접 보고 있는 잠재 시장은 따로 있습니다. 루푸스와 류마티스 관절염, 쇼그렌 증후군처럼 진단하기 까다로운 자가 면역 질환을 합치면 미국에서 매년 200만 명 넘는 환자가 자사검사의 잠재적 대상이라고 회사는 추정합니다. 그리고 치료제가 발전할수록 검사의 중요성도 커집니다.
보통 약이 한두 종류뿐이라면 병명만 찾아도 되지만 치료가 정밀해질수록 어떤 환자에게 어떤 맞춤 치료가 필요한지, 병이 얼마나 심한지, 약이 제대로 듣는지를 더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즉, 치료가 정밀해질수록 진단과 모니터링도 정밀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엑사젠의 전략이 나옵니다. 새로운 질환을 공략할 때마다 완전히 새로운 검사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존 검사 플랫폼에 새로운 질병 신호를 계속 추가합니다. 그렇게 회사는 2025년에만 8개의 새로운 지표를 넣었습니다. 일부는 루푸스를 더 잘 찾기 위한 것이고, 일부는 실제 류마티스 관절염인데도 기존 대표 혈액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오는 환자를 찾기 위한 지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설치된 검사 플랫폼에 새로운 센서를 계속 붙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회사에서 더 흥미롭게 보는 건 진단 이후입니다. 보통의 진단 검사는 한 번 하면 언제 또 할지 모르죠. 하지만 루푸스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엑사젠은 환자를 찾아낸 뒤에도 계속 관찰해야 하거든요. 병이 지금 얼마나 활발한지 보고 환자가 먹는 약이 몸에 적절한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장기 합병증 위험도 살핍니다. 루푸스가 신장을 공격하는 루푸스 신염을 소변으로 검사하는 비침습적 방법으로 평가하기 위한 검사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략은 간단합니다. 환자가 무슨 병인지 찾고 병이 얼마나 심한지 보고 치료가 제대로 되는지 계속 추적한다. 환자 한 명에게 검사 테스트를 일회성으로 판매하는 회사에서 치료 과정 전체에서 여러 번 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비즈니스로 사업 모델을 확장하려는 겁니다. 이 구조가 자리 잡는다면 일반적인 진단검사의 한계를 넘어 반복 매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역시 소영주는 월가의 미아들. 그렇다면 이 기술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고 있을까요? 이번 분기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습니다. 검사 건수는 11% 늘었고 검사 한 건당 실제로 받는 평균 금액도 428달러에서 446달러로 올랐습니다. 즉, 검사량과 테스트 가격이 동시에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왜 보험사가 이 검사에 더 많은 돈을 인정해 주는 걸까요? 엑사젠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검사 한 번의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진단이 늦어져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고 검사를 반복하는 전체 비용을 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임상 데이터를 쌓고 그 근거를 가지고 보험사와 검사 가치를 협상합니다. 지금까지 100만 건 넘는 검사 결과가 쌓였습니다. 기술을 만들고 그 기술로 임상 근거를 쌓아 더 많은 의사들이 사용하게 만들고 그 가치를 보험 단가로 연결하는 겁니다. 다만 446달러가 전부 순수한 가격 인상 효과라고 보면 안 됩니다. 회사는 보험사 협상뿐 아니라 청구와 수금 개선도 검사당 수취액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험사가 이 검사 자체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더 높게 인정하는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자, 기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장부를 열어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발표한 조정 이비타 손실은 11만 달러, 거의 손익분기점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회계상 순이익이 아니라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 주식 보상 같은 항목을 조정한 숫자입니다. 실제 회계상 순손실은 약 320만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엑사젠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 라고 말하면 절반만 맞습니다. 본업의 조정 수익성은 거의 손익분기점에 왔지만 회사 전체는 아직 적자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이자입니다. 차입금은 약 2,280만 달러. 회사가 공시한 대출의 유효 이자율은 연 16%가 넘습니다. 그 결과로 올해 상반기에 인식한 이자 비용만 약 247만 달러나 되죠. 쉽게 말하면 생활비만 계산하면 거의 흑자인 가정이 있는데
비싼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다시 적자가 되는 겁니다. 엑사젠도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향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출 총 이익률은 60.4%에서 61.3%로 올랐고 순손실은 440만 달러대에서 320만 달러로 줄었으며 현금도 약 2,460만 달러 보유하고 있습니다. 흑자로 가고 있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변수가 바로 보험입니다. 좋은 검사를 만들어도 보험에 적용되지 않으면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엑사젠은 AVISE, 루푸스에 대한 메디케어 보험 적용 결정을 2022년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6년 현재까지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결정이 나오면 환자 접근성과 보험 보상 측면에서 중요한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그 시점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직 이 회사에 완전한 프리미엄을 주지 않는 겁니다. 분명 좋은 기술을 가졌고 매출도 늘고 있지만 보험과 이자, 흑자 전환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엑사젠은 루푸스 약을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자가면역 치료 시장에 앞서 어떤 환자를 찾아내고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진단의 길목을 노리는 회사입니다. 기존 검사가 혈액 속 면역 단백질의 양을 본다면 엑사젠은 세포에 남은 면역 반응의 지문을 읽습니다. 그 결과로 실제 연구에서는 기존 혈액 지표로 놓칠 루푸스 환자의 약 25%를 추가 식별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 기술을 기존 검사 플랫폼에 계속 추가하면서 진단에서 치료 추적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도 좋아지고 있죠. 검사 건수는 플러스 11%, 검사당 수치액은 446달러, 매출도 플러스 16% 늘었죠. 조정 이비타도 거의 손익분기점입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벽도 명확합니다. 16%가 넘는 고금리 부채, 아직 기다리고 있는 메디케어 보험 적용, 그리고 회계상 순손실 32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인 여러분은 앞으로는 4가지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첫째, 검사 건수와 검사당 수치액이 계속 함께 증가하는지. 둘째, 진단 이후에 반복 검사가 실제 매출로 커지는지. 셋째, 메디케어 보험 적용 결정이 실제로 나오는지. 넷째, 조정 이비타가 아니라 회계상 순이익까지 흑자로 돌릴 수 있는지. 이제 월가의 미아들의 한 줄 평입니다. 엑사젠은 기존 검사가 놓친 환자를 찾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가 증명해야 할 것은 그 기술로 돈까지 제대로 벌 수 있느냐입니다. 좋은 기술은 이미 확인했고 판매할 시장도 작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진단의 길목에서 기술이 실제 현금이 되는 순간은 언제 올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엑사젠은 자가면역 진단 시장의 숨은 강자가 될까요? 아니면 아직 경제성을 증명하지 못한 회사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진단주를 보는 눈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월가가 외면한 이야기 뒤에서 진짜 숫자를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언제나 차가운 숫자로 팩트 폭행을 날려주는 월가의 미아들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 빅테크 말고 성장주